나라살림 연구소 홈페이지 모두의 나라살림에 들어오시면 뭐 지금 국회의원실 지원 예산 분석, 부담금 분석, 또 뭐 세대 인지 예산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죠.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간 현황 분석입니다.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의 수가 55%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5년 내로는 20.4%가 증가하고. 네. 끊임없이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자 출연 기간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예산도 증가하고 있겠죠. 일단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그 숫자나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출자 출연 기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당연하죠. 왜냐면 출자 출연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측정을 해서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리 늘어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가 못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한다는 차원에서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데가 뭐 역시 인구가 있으니까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경기도보다 다음으로 하는 게 서울인데 서울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울이 강원도라든가 다른 곳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의외로 강원도가 네.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경기도 다음이 강원도는 아니고 전남과 경북이 많습니다. 도 단위가 많네요. 네, 도 단위가 아무래도 광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돼 있으니까 구 하나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시군으로 가면 널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구에 대비해가지고 기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인지는 한번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더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출자 출연 기간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랑 일반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네, 인건비에서는 또 기관이면 임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출자 출연 기간은 또 하나의 민간위탁 기관하고도 비슷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했었어야 되는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그 행정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은 좀 행정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공무원 수가 늘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 연봉도 상당하다고 뭐 네. 지자체 공공기관 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선거 당선되고 나서 자기 조직을 챙기는 역할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셔가지고 출자 출연을 운영하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자 출연금도 예산이 많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지방의회에서도 이 출연금이 예산 편성될 때 심의를 하죠? 예.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간도 당연히 비용이 예산 심의에 당연히 올라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의회가 본청하는데도 바쁘다 보니, 출자 출연 기간에 많이 좀 관심을 못 가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액을 할 때도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도 그렇지만, 증액할 때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증액을 하게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별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두어가지고 그걸 근거를 정확하게 하도록 했고, 의회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심사를 또 명확히 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출자 출연 기간은 그냥 출연금, 출자금 이렇게 돼 있고 세부 내역을 딱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출연 기간에서 이제 세부 예산 명세서를 줘야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그냥 출연금 규모만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앞으로는 그 꼼꼼히 네. 출자 출연기관한테 받아서 예산서를 받아서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할 때 반드시 좀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됐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줄 때도 출연금이 부족하면 당연히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주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내부에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유보금이나 적립금으로 모아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의회에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서울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만들 때도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아, 우리 자리가 하나 생기는구나, 국장급자가 생기는구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기관이 스스로의 조직 논리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통제를 못하고 파악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단체장이 임명하는 한두 명의 이사장, 그리고 그 본부장 정도만 그 역할을 좀 하고 나머지는 그것도 또 하나의 공무원 조직처럼 되어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 제가 아는 네,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네, 말씀 계속하세요. 경기도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수보다 많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와. 네,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꽂힌 부분은 우리가 잉여금 문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자체 잉여금 중에 막 불용액이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출자 출연 기간에도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게 주지는 않다 보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어느 정도 남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누적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심의할 때 좀 적정하게 또 그렇죠. 깎을 수도 있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를 좀 거의 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가 과연 그 기관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를 꼼꼼히 봐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담당 이 보고서 작성한 연구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연락 주세요.